예, 안녕하십니까. 자, 자평진전을 강의하겠습니다. 7장이에요. 7장. 3권 7장이죠. 넌 행운에서 성격과 패격이 되는 경우, 변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명예 격국은 있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냐? 팔자에서 이루어지죠. 격국이라는 것은. 그러나 짝을 지어야 된다. 뭐에다가? 운에서도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유 성격이 있는가 반면에 변격이 있는데 그 권세가 성격과 변격에 권세가 있다. 그 성격과 변격은 비교를 하면 희기와 화복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낙오씨가 또 끼어들었어요. 잘난 척하고 평주를 달았어요. 참 이렇게 딱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건 번역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요. 이 말을 그냥 자기가 평주를 한 거예요. 팔자격국에는 유성, 이름이 있고 불성, 이루지 못함이 있는데 운에서 배합을 해서 만나게 되면 돌연히 변환이 되는 것이 그 희귀 화복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비상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상리하다. 이치가 능히 소능 추측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특별한 걸 잘 추측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 행운에서 조용, 용신을 돕다든지 해용, 용신을 해야 하는 것이 유별, 확실하게 다르다. 유차 이러한 종류가 명운에 있다면 불상견, 이것도 역시 비상하고 불상하고 똑같은데 왜 비상을 안 하고 불상을 했냐라고 하면, 같은 뜻이 있으면 다른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다른 글자를 갖다 쓰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특기예요. 그리고 견이 하면 이거 귀이가 아니라 뿐이자입니다. 말을 끝으로 이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견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상견은 내 오향, 우리 고향에 요문부라는 군의 명조가 즉 하나의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미, 갑오, 병신, 무술이라고 떡하니 해놓고요. 이 사주가 분명하게 양인격이에요. 맞죠? 양인격인데요. 양인격에서 지금 오미 화국을 이루어서 저는 또 여기 술토에 화가 있고요. 해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화체다. 화가 강하다. 이 또 간목에 도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설하고는요,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불황하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불황. 왕하지만 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인운에 만나서 이거 격국이 돌변해갖고 뭐가 됐냐 하면은 뭐 여문사가 됐다고 그래요. 여문사는 소금 염자거든요. 소금, 양회라고 하는 건데, 회수 양쪽에서 건너다니면서 소금을 운반하는 벼슬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끝까지 그거 여문사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분명히 얘기해서 요문부라는 사람, 자기 고향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요문부라는 사람을 떡하니 집어넣어 놓고 아래와 같이 또 이렇게 사주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인운이에요. 인운에 신금을 빼고 인목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인신충을 해갖고 이게 날라갔다. 그래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서 이때 벼슬을 여문사가 됐다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요 밑에다 어떻게 할까요? 에헤이, 여기로 책을 찾아야 되네요. 미리 찾아놓고. 다 됐습니다. 승패경고 여기 있네요. 신미 조금 더 올릴까요? 신미, 갑오,
이거 강하죠. 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병신인데 위에 건 병신이고 인대운을 만나니까 이렇게 병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술. 그래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옷을 삼합을 해서 신왕에서 설수라는 건 이 식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위 양인에서 용식, 식신을 쓴다는 거예요. 양인에서, 양인격으로서. 그래서 기세가 회수, 돌아서 특별해졌다는 거죠. 격국이 돈청이라고 해서 돈독할 돈자거든요. 아주 깨끗해졌다. 그 원인은 원국에서 옷을 반회국에서 격신, 여기 신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미 화국도 있어요. 그런데 인목을 만나서 충을 하는 바람에 같이 한꺼번에 화국으로 왔다. 같을 제, 회제라고 하면 고르게 왔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닐 비자도 비라고 읽어도 되고 부자로 읽어도 돼요. 부즉 그렇지 않으면 불능거신 이 신금을 제할 수가 없어. 제해서 되지. 그걸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군의 제차 이 운 중에 이 인 중에서 일약 한번 뛰어 올라오길 양회 양쪽 이 회수 양쪽이에요. 사실은 이게 회수강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에 여문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득차례고 특별히 이런 종류의 명조가 비록 본국은 본래 아름다운데도 또 이름이 있어서 전미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가히 격이 변해서 귀함을 댔으니 역시 변격으로서도 또 처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복 위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비교해서 일반적인 이치보다는 왜 우중, 더욱 중하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이치를 비교해서 우중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비상이죠. 뭐 비상 훨씬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불상 아니면 이렇게 비교해서 상리위 우중 더욱 중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보다 더 중하다 그러면 비상 아니면 불상이겠죠. 만약 원국에서 불가 아름답지 않다. 이 아름다울 것 같죠. 아름답지 않으면 즉 폭흥 폭락 갑자기 흥했다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건 특별하게 부적 취하라. 취하는데 취하기가 좀 부족할 뿐이다. 이거 뿐이자로 읽어야 됩니다. 뿐이다라고 했는데 참나 난 이거 설하고 비평하기 힘들어서 참 이거 자평진정 강의할 수 없네요. 참. 자, 역자주 했어요. 설하고는 이 명절을 양인격이지만 왕이 불황하다고 하면서 신약하여 일주를 돕는 화오행을 상실을 한다고 하였지만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오행지수를 확인해 보면 화가 5.9예요. 저 신금을 집어넣는 것만 해도요. 목 1.2, 토 3.3, 금 3.7, 수 0.9로 화체 수금용조예요. 수용신의 금이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대운의 여문사가 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통변이다. 혹시 경인대운이니까 혹시 경대운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저는 말을 그냥 아꼈습니다. 인대운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하고를 비평을 했고요. 이제 본문이 들어가요. 오늘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설하고를 흉을 보다 보니까 지쳤네요. 자, 좀 되는 데까지 하고 제가 좀 힘이 빠지면 마치겠습니다. 하위 성격 이거는 설하고 그렇죠. 설하고는 심해참 선생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명에서 용신이 있는데 이루어지긴 했으나 미전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따라서 취지잖아. 어떻게 취하면 될 것인가? 그 용신 그러니까 대운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국에서도 또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국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건 운에서 만든 거네요. 자, 정생진월이에요. 투임관 했어요. 자, 진월에 임수가 투출하면 이건 관이에요. 확실하죠. 진토 속에 을개무가 들어서 관이 관성이죠. 근데 운에서 신자지회를 신이나 자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운에서 여기가 신운을 만나든지 자운을 만나면 이거
별도로 들어오겠죠. 신자가 같이 들어올 리가 없죠. 신이 먼저 들어오고 자가 나중 들어온다든지 하겠죠. 그렇게 되면 관성의 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관성의 뿌리가 생겨서 좋다. 그러면 또 을생, 이거는 지지에서 모이는 거예요. 자, 을생 진월에서 혹 자수가 있든지, 그러면 뭐 인수가 뭐 자진수국을 해서 관성이 확실하게 끼죠. 그런데다 운에서 임계를 투출하면 여차지류는 모두 성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자진수국을 했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대운에서 임계 대운을 만나면 이건 뭐죠? 관격으로서 승격이 된다. 개수가 와도 된다고 했어요. 개수가 와도. 근데 임수가 일단 와야 정관이고요. 개수는 편관이죠. 솔직히. 무엇이 병격인고 하니요? 정화생이 진월에 태어나서 자 관격이 또 투출을 했어요. 그런데 운에서 무토를 만났어요. 그럼 이거 관을 치잖아요. 상관을 만난 거예요. 정화로 일주를 투출, 진중에 상관이 투출한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 지금 있어요. 자, 진중에 뭐가 들었어요? 을개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 속에, 진토 속에 있는, 사실은요, 이게 저 정화에서 진토는 뭐죠? 상관이에요. 본래 상관에서 이 관이 투출했다?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상관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병정화 일주가 뭐죠?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관격으로나 정관격, 편관격으로 투출하게 되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왜? 이미 그걸 한번 당하고 투출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오히려 그래도 괜찮아요. 임생수월인데 정기가 병투했어요. 이거는 술토 속에 신정무가 들었으니까 정기가 병투했어요. 지지에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죠. 회나 오가 있어서 화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왕생관하니 운에서 무토를 만나면 술중에 무토가 있어서 칠사라니 관살 혼잡이 됨으로써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안 좋잖아요. 관살 혼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골 일요일 왕한 재성관에 해서 안 좋다. 정화. 그래도 이렇게 병정화가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병화와 기토가 투출하는데 여기다 기토 넣을 수 없고 정화 넣을 수 없죠. 병화가 아니라 정화.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다 인아니면 오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인아니면 오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투출한 것이 뭐가 인호 하든 오술 하든 여기 지금 뭐가 강하게 투출할까요? 상관이 수국화를 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성이죠. 재성과 이게 지금 관성이죠. 재성과 관성이. 그러면 괜찮는데 여기서 지금 무토가 투출하면 안 좋죠. 왜? 무기와 합쳐서 관살 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살 혼잡이 일어나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도.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진술충미월에는 잘 보셔야 돼요. 진술충미월에는. 자, 이런 거는 걸럭격에서 지금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자, 임생해월이에요. 이건 걸럭이죠.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요. 투기, 여기는 지금 해월에 기토가 투출해서 용신을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요 해월은 뭐가 무갑임이죠. 무갑임인데 해월은 본래 이 무토가 투출한 거나 기토가 투출한 건 요즘은 쓰지를 않아요. 쓰질 않습니다. 요즘은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럭격에서 관이 투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관은 쓸 거예요. 기토가 있어서 여기 밑에 내려오면. 그러나 운에서 인묘를 만나면 뭐예요? 해와 목국을 이루게 되니까 걸럭이 상관으로 변해서 모두 변격으로서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기토가 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만 일단 그런데 여기서 대운에서 목국을 이루게 되면 이 기토가 상관격으로서 기토가 날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기미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요. 그러나 정관에서 상관을 쓰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거죠. 자, 3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늘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4번 거의 끝나가네요. 예, 끝나가니까 제가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3번 그러나 역시 운에서 성격을 만났어도 반갑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라는 거예요. 만약 임생오림은 뭐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정제격이죠. 정제격에서 운에서 이거 기관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만납니다. 그렇지만 기오는 안 되죠. 그러니까 딴 데다 갖다 놔야 되겠죠. 예, 운에서 기토를 만나면 관성인데 본명에서 갑지류가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제가 갑오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들어와서 이 갑목을 어떻게 한다? 합을 해버리잖아요. 예, 식신을 어떻게 해요? 합을 해버리니까 이 재성이 힘을 못 쓰죠. 지금 이건 식신생재를 해서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성격이 돼서 아주 좋은 사주인데, 여기서 5월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면은 뭐죠? 재성이 와서 이 식상을 막아버리죠. 관성이 와서 정관이 와서 이 식신을 합을 해버리니까 좋지를 않습니다.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해요. 양년생이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 양년생이면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신이 이미 투출해서 식신이 이미 투출해 있어도 정관과 합을 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또 변격을 만났는데 꺼리지 않는 건 또 어째서인가? 거의 다 끝나가네요. 만약 정생진월에서 임수가 투출해요. 이거는 확실히 관계없습니다. 정관이 투출했어요. 무토를 만났어요. 명주에. 그러면 이거 간목이 있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갑진으로 제가 임진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임진으로 만들어 놓고 간목이 있고 투임해서 관성을 쓰는데 무토가 들어왔어요. 무토가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이 임수를 토국수 하려고 덤벼드는데 아니죠. 여기 간목이 있으니까 먼저 무토가 극을 당하니 이 간목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정화의 이 간목은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여기 지금 상관, 정인과 상관이 극을 해서 정인이 상관을 극을 할 수 있잖아요. 딱 정인이 막아줘 갖고 이렇게 여기 식상 제사를 한다고 딱 돼 있네요. 요 두 번째고요. 자, 임생해월에서 기토가 투출하면 관성인데 운에서 묘미 묘를 만나든 미토를 만나든이죠. 그러면 목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명에서 다시 경신이 있으면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아마요. 경신이 있고 저에서 묘미가 이렇게 와서 목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기토를 극하지 않는다. 왜? 이 경신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묘미 합을 해서 목국이 됐다. 상관기가 있어갖고 이걸 곧바로 치냐? 아니다. 이 경신금이 있어도 아무 관계 없다. 라는 거예요. 경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죠. 또 여기다 여기다 경년, 신년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죠. 명에서 경신이 있다면 목국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혼 성격 변격의 관계는 매우 크다. 그래서 운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과 변격장은 특히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변과 성을 논하는 장이다. 물론 격국론은 원령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변격도 성격도 원령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령이 와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흥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논, 희와 기에서 간지에서 다르다. 간과 지가 다르게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월지를 보면, 월간이 아니라 월지에서 일어나는 변격과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강의를 위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한 번에 끝내기는. 네, 마치겠습니다.